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오후장 투자 뉴스 점검해 드립니다. 오후장에 나온 소식이고요.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이재명 후보와 AI 정책 쪽에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대선 후보에 나설 때 약속했던 공약이 바로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이 협약식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이 AI 분야 100조 투자 계획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마흔 AI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16,260원대에서 오후장에 단숨에 21,100원대를 7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이스트에이드도 상한가 직행에 성공했고요. 크라우드웍스 26%대, 이스트소프트도 10.8%대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선 안에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이 국내 테마주, 앞으로 좀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다음도 바로 대선 관련해서 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의협과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협약식을 많이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받은 종목이 바로 동방메디컬입니다. 동방메디컬이 필러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방침 사업도 하고 있고요. 국내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동방메디컬도 올해 매출도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요. 또 다른 정책 수혜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조속하게 신설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보의 공약 발언과 동시에 민주당 쪽에서도 얼른 제도화를 만들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2월짜리로 고점으로 돌아갔죠. 원화 1억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국내에서도 그러한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정책에 대한 수혜요. 한국정보인증이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4월 말쯤에 한번 시세가 튀었다가 조금씩 다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은 13%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지금보다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이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는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마진율이 피크를 찍고 나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다. 유동성 장세가 온다면 성장 섹터가,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AI 100조 투자에 대한 이 한국인공지능협회의 촉구도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함께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죠. 그와 함께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하는 쪽이 AI 소프트웨어여서 이쪽에 대한 시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일정들 정리해드립니다. 4월 CPI와 4월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까지 다음 주에 연속으로 발표될 예정이니까 관련 이슈들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자, TSMC의 매출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EPS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로만 봤을 때는 전월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48%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오늘 반도체 섹터가 받아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자, 금요일이고요. 오후장 그리고 이제 마감까지 이제 딱 40여 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AI 쪽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TSMC 매출 발표 이후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뭔가의 톤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계속 저희도 추적을 하고 있어서요. 장중 흐름 포착되는 거 있는 대로 실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온 컨설팅 유대림 대표와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나하나 얘기 나눌 부분은 오늘도 많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지수로 보면은 마이너스권입니다. 이 속에서 여전히 가던 산업재단에서 가는 쪽은 진격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엔진 보겠습니다. LNG선 그리고 엔진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죠. 하나엔진으로 저희 주제 잡고 얘기 나눠봅니다. 엔진주 좋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이전부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냐, 눌림이 나오면 봐야 하냐에 대한 논의를 쭉 하는데 이렇게까지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엔진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HD 현대마린엔진이 하나 5전한테까지도 주는 상황인 거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엔진주 전반적으로는 다 그럼 지금도 오케이일까요? 뭐 사실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선업종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엔진 쪽으로의 어떤 좀 그 확대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하나엔진이 뭐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은 사실 뭐 좋다라는 부분들은 뭐 의심할 여지는 없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수주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뭐 고부가 같이 엔진 쪽에서의 어떤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LNG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단순히 이제 어떤 양도 양이지만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사실 1분기 굉장히 그 작년 전체 1년의 수주 규모의 거의 한 60%가 넘는 수주로 1분기에 했는데 아직까지 뭐 캡티브라든가 이런 쪽의 수주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주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신규 시설 투자 한 800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이제 또 어떤 그 물량을 받기 위한 이런 쪽에 이제 그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026년부터 또 이제 이런 쪽에서의 또 수주가 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2027년이 또 매출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지금 또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뭐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죠.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또 하는 모습인데 결국 이거를 이제 저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합니다만은 과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걸 매수하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고요. 뭐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또 흐름 자체가 보면은 방산도 그렇고 가는 쪽이 가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업종의 어떤 시장 장악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매수에 그런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이 말해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얘기 나오는 쪽은 그러니까 결국 캐펙스를 또 해야 하는 업황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신고가 매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달에 신고가 매매를 해도 괜찮았었던 종목이 하나엔진이었네요. 그럼 지금은요? 지난주에 하나엔진 보자 했었는데 이제 갔죠.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 목표 주가를 보니까 이제 뭐 다음 수주들 이런 업황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엔진 가장 지금 최근에 본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이제 열어두고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상승 여력이 있겠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볼 때 그 산정한 수준에서 그래도 한 80%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도 조금 파이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결국엔 이 업황이 좋다면 뭐 대장주들이 가겠지만 결국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지금 그냥 삼성중공업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이제 약간의 슈팅이 나오고 지금 또 다시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1분기 실적이 지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2분기부터 찍히면서 결국엔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무관심 속에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라가실 분들은 자신이 있으실 분들은 손절가를 잡으면서 혹은 뭐 내가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 어차피 뭐 내년까지도 좋을 거니까요. 조선 업황은.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셔도 되겠지만 저는 좀 이제 매매 성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삼성중공업, HJ중공업 저라면 좀 이런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돌파한 자리에서 진입하기보다는 돌파를 기다리는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 또한 있네요. 사실 업황에 있어서 점수를 더 주고 계시는 건 두 분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엔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타이밍적인 측면 잘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다음 주제 잡고 이야기 나눌 쪽 바로 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쭉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영국과의 첫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 사실상 25%가 10만 대에 한해서 10%가 됐더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일본, 한국도 부랴부랴 관련해서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인데요. 사실상 원래 영국이 미국에게 수출했던 그 연간 그 수출량이 10만 대 정도여서 딱히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1,400, 1,500만 대를 파는데 그중에 10만 대 정도야 뭐 서로 무리가 없었던 선이라고 합니다. 잘 합의점이 도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 기대감을 반영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글쎄요. 사실상 통통한 양봉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네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영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합의는 저는 이게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몸풀기죠. 영국은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자체가 10%였어요. 가장 낮았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어떤 충돌이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은 영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에서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뭐 영국한테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할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놓고 보더라도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10만 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잣대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쿼터인데 쿼터를 이제 10만 대에서 10%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자동차 수출한 그 물량이 143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 수입한 자동차의 10% 정도가 우리나라 자동차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좀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나침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쿼터제를 좀 적용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연 기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영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그 협정이 이제 그 협의가 결국은 향후에 있을 다른 나라들하고의 무역 협상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는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품목 관세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를 어떻게 이제 받느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4월달 현대나 기아차의 그 미국 판매를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도 그랬지만은 선수요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 4월 데이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이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시각은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관세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기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윗골이 단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아요. 어떻게 이제 협상이 되느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적용을 받느냐,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 중립의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모두에게 중립의 의견을 갖고 있다로 그럼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늘 논의 나누는 것은 이 정도면 싸다인데, 그러니까 싸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모두가 아는 걸까요? 왜, 언제, 어떤 트리거? 그럼 그게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션일까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반도체, 자동차가 다시 한번 좀 증시 상승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지금이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 지금 조선주, 방산주, 화장품주마저도 이렇게 하루에 몇십 %씩 상승을 하는데 너무 재미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조금 서서히 거치는 시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부품주를 좀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대신 짧은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잡아놓고 매수를 한다면 나머지 한 3개월 뒤에는 좀 웃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서 지금 이 관세 리스크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요. 그런데 한국차 같은 경우는 이제 25%의 이 고율 관세로 지금 수출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오늘 영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살짝 나왔지만 요새 보면은 아침에 살짝 양봉이 뜨다가 아직 거래량도 없고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와줘서 그런지 다시 좀 결국 장 후반이 되면 힘이 꺾이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자동차 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가 우리 부품주들과 다 합작을 해서 미국, 유럽,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품주의 매출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산업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저는 이 관세 리스크만 좀 해소가 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주도 되돌려보자면 작년에 조정이 길 때 제가 방송 갈 때마다 조선주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매수를 하셔서 들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웃는 것처럼 방산도 마찬가지겠죠. 충분히 자동차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기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직 관심이 덜해서 지금 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61선을 가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아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한 8만 원 후반대부터 사실 9만 원대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데 기아를 놓고 봤을 때는 8만 원 후반대, 중반대, 초반대 저라면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동차를 본다면 메인이 현대차를 보는 게 낫죠.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금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심리가 또 19만 원이 되면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빨리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후반, 중반, 초반 이런 식으로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빠른 걸 기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부품주 SL, 화신 정도로 같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현대차를 둘러싼 정말 좋은 주가 부양의 재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매크로 상황과 수급일 것 같습니다. 그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진입 관점도 바라볼 수는 있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방화, 그러니까 조선방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칠 줄 모르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신선하다고 해야 할까요? 수출 데이터와 함께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준 것은 APR이고 오늘 어떻게 되려나 봤는데 오늘 어제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몇 호가를 남겨두고 근데 오늘 다시 올려 세우는 걸 보고 정말 강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오전 오후 APR을 주목하고 있던데요. 결국에는 외국계에서 10만 원을 넘게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도 10만 원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순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신고가입니다. 사실 이제 상장 이후에 오늘이 최고가예요. 네.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4만 원대도 갔었고 맞아요.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뭐 기술적인 분석하고는 별개로 전 사실 이제 이 API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이런 펀더멘털 이런 걸 보면 사실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해외 매출이 이제 그 약 3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71%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해외 확장의 초입이다라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뭐 일본 시장이라든가 제3세계라든가 한 100개국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확장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화장품에서 이제는 디바이스 쪽으로의 어떤 그 성장의 핵심이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단가적인 측면에서 ASP라고 그러죠. ASP 측면에서 높아요, 디바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실적의 어떤 성장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뭐 좀 이거 따라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저는 사실 펀더멘탈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실적의 확장성이라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API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APR 덕분에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한국콜마였죠. 한국콜마도 움직임이 나왔고 코스맥스도 따라가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고가권으로 APR과 함께 손잡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는 화장품주를 바라볼 때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내려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화장품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지난주에 뭐 ODM 인디 브랜드 보자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이제 수급이 올라오면서 어제 뭐 APR, 코스맥스, 뭐 제닉 정말 다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콜마도 그래서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방산주가 이제 뭐 다른 곳이 뭐 예를 들어서 LIG 넥슨이 실적 발표를 하고 어디가 하면 꼭 안 간 곳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결국에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이제 그걸 바르고 어제 아마 한국콜마를 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ODM끼리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맥스는 굉장한 장대 양봉이었고 이제 한국콜마는 지금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너무 단기간에 폭주를 해서 이제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단연 시장에서 인정하는 대장은 APR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APR이 뭐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상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R을 매수하는 의견이지만 중립으로 보고 조정이나 음봉이 나왔을 때 뭐 지금부터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지금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조금 쏠려서 갔는데 우리가 화장품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정말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왔다가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섰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지금 제2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너무 폭등이 심해서 다시 한번 쉬어간다라고 해도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문이 개방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북미에서 좀 실적이 찍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APR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었던 종목을 빼보자면 뭐 스킨케어나 이런 클렌징 오일로 유명한 마녀공장 그리고 색조 브랜드 중에서도 중저가 브랜드이면서 조금 이제 실제로 잘 팔리고 이런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와 협업을 해서 좀 잘 팔리는 색조인 삐아 이런 종목들. 그래서 충분히 화장품주들은 지금 매력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수급과 대장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뭐 APR 그리고 코스맥스가 조금 눌림이나 음봉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이 섹터 자체가 괜찮아서 조금 더 다른 종목을 선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미용기기단 지금 엄청나고요. 파마리서치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종목 같은 정말 계속해서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주더라도 갈 길을 계속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대장과 수급이 붙은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조금의 눌림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미로서 두 분의 의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비만주 얘기를 해볼게요. 한미약품인데 사실 여러분 비만주 하면 어떤 종목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있잖아요. 인벤티지랩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D&D 파마텍도 있고 요즘은 완전히 이제 옛날에야 GLP-1 붙거나 일라이릴리 붙거나 하면 같지만 이제는 경구용이 붙었을 때 더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더 세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최근 들어서 그럼 이 종목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차트에서도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이 비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비만주 다 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제 한미약품이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본질적인 비만 치료제는 사실 한미약품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는 한국형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에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가장 앞서 있어요.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고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정말 좀 더 낙관적으로 보면은 4분기 안으로 뭐 신약 허가 신청까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뭔가 지금 물론 다른 종목들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일라일리와의 관계라든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는 건데 한미약품은 본질적인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비만약을 정말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정작 한미약품이 좀 상승폭은 제일 적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회사 내부의 어떤 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저는 그래서 한미약품은 지금 뭐 자리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또 이제 비만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메쉬 그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이건 이제 머크랑 같이 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 데이터가 연내 공개가 될 겁니다. 이런 또 재료도 또 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적의 측면에서는 1분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망 자료를 보더라도 1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니까 전약 후강의 실적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지금 정도면은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은 지금의 하나의 그 매수의 적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좀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는 한미약품은 저는 매수의 관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약품이 K 비만주 시그니처인데 그쵸 외면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 그리고 이러한 이슈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가요? 아니면 다른 시끄러운 비만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시끄러운 비만주는 또 아래로도 시끄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한미약품 뭐 지난주부터 좋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했나라고 이제 확인한 전이 이제 241선 지금 한미약품 기준으로 한 28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제 거의 근접하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아직 막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 편이고 보니까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6월 달에 비만 치료제인 이 라트리아의 임상 결과에 대한 좀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기관들은 또 뭔가를 알고 있으니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 지금 비만 치료제는 다시 한번 좀 탄력성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차라리 좀 이렇게 이제 조금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한미약품이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통일입니다. 두 분 모두 긍정으로 한미약품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 추세 움직임도 저희도 같이 주목을 해보죠. 자, 이어서 엔터로 가겠습니다. 1분기 흑전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오전에 움직임이요 엄청났습니다. 지금 3시 12분 구간에서도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장중 고점으로는 7만 8천원까지 터치를 했으니까요. 15%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사실 실적 잘 나온 거는 과거고 앞으로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주가를 볼 때 블랙핑크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콘서트 한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주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극하거든요. 대표님이라면요? 사실 이제 오늘 뭐 YG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YG도 마찬가지인데 뭐 YG엔터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어쨌든 간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흑자 전환은 그 트레저라든가 베이비몬스터라든가 이런 그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활동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사실 YG의 약점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그 어떤 특정 아티스트들한테 매출이 몰려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약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상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완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의 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또 앨범 발매라든가 이런 것들의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충분히 저는 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엔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 그만큼 그동안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YG가 조금 대접을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여기 어떤 매출의 편중 그리고 또 이제 아티스트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떤 그 대접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국면에서 좀씩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꼽자면은 뭐 엔터 공이 이제 같이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중국 활동에 대한 기대감들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까지 작용을 한다면은 결국 뭐 저는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단기적으로 오른 측면은 있지만은 매수의 관점은 충분히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실적이 잘 나오고 내리는 분위기보다 오르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실적 좋은 거를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어야겠구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엔터가 그간 못 갔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터 탑픽은 뭐 본인의 최애가 있는 쪽을 사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걸 사도 괜찮을 정도로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YG 엔터가 이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줬다면 여기서 만족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랙핑키가 떠나고 나서 이제 주가 많이 빠졌을 때, YG는 이제 끝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 YG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블랙핑크가 나갔지만 그래도 그룹 활동을 이제 전제로 계약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익 배분율이 똑같다. 그리고 뭐 지드래곤과의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알고 있지만 굿즈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가장 최근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이제 82,000원이니까 오늘 최고가 78,000원을 찍었을 때 이제 여기도 살짝 이제 거의 다 온 기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엔터 다 좋게 보고 있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다가 이제 좀 다시 조정이 올 때 이렇게 좀 다지는 시기에 이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굿즈 대행하고 있다. 그럼 YG가 잘 나가면 결국엔 YG 플러스가 좋을 거니까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YG 플러스를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 오픈하면서 바로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YG 엔터도 수혜겠지만 YG 플러스도 수혜겠죠. 그래서 뭐 엔터주는 여전히 모두가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어떤 걸 사도 괜찮다. 그렇다면 YG 엔터의 이런 끼를 봤다면 YG 플러스는 어떨까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까지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포트 다양한 종목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